이제 슬슬 배고프다. 나 이거 먹을까? 5, 4, 3, 2, 1, 됐다! 안녕하세요, 솔비아빠입니다. 드디어 2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 일주일 동안 운동 열심히 하셨나요? 저는 이제 2주차가 되니까 조금 버피 테스트 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절대 편해졌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전히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젠 당연스레 눈 뜨면 버피 테스트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아 이걸 유지하면서 한 가지 시스템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18대6 단식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6시간 내에서는 원하는 걸 그냥 뭐든 먹으려고 해요. 간헐적 단식이 먹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양이 좀 줄어드는 만큼 영양 밸런스를 아주 잘 맞춰서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는 걸 너무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단당류들, 면 같은 것들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공복을 유지하면서 먹는 것까지 강하게 컨트롤하기에는 제가 이걸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넌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간헐적 단식도 제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냥 먹는 것 조절 없이 시간만 철저하게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도전에 임했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건강 나빠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차피 간헐적 단식 실패해서 살찐 채로 살아가도 건강은 똑같이 나빠지잖아요. 뭔 개소리야!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고 방식은 그 다음에 천천히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전히 2세트만 끝나도 아주 거친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된 영감을 준 책이에요. 제목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인데 워낙 베스트셀러라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은 두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목표보다 시스템에 집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우선 목표보다 시스템에 집중하라는 말은요, 목표는 일시적인 변화일 뿐 그것은 개선을 뜻하진 않는다고 이 책이 설명합니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건 분명히 레벨업 했다는 얘긴데 왜 그게 개선이 아닌 걸까? 가령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보통 몇 킬로를 감량할지 목표치를 세우고 도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치가 달성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달성되고 나면 어떤가요? 와, 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뿌듯해하면서 축하 파티하고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다이어트는 또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목표를 이룬 의지는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죠. 결국에는 요요로 다 끝나잖아요. 말 그대로 개선이 아니라 일시적인 변화였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내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선, 더 나아진다는 건 지속적인 상태의 이야기고, 이게 가능하려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 즉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 영감을 얻어 시작한 게 매일 아침 버피 테스트 50개 챌린지입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선택이 계속 쌓여 습관이 되면 체중 감량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뒤따라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실천할 차례죠. 그런데 습관을 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천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정체성 바꾸기입니다. 여보 안녕. 나 오늘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 여기 좀 봐봐. 응? 없어요. 저기 여보? 아니 없어요 그냥. 에이 됐다. 뭘 바라냐. 운동이나 하자.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의 근성을 탓하게 되잖아요. 물론 근성이 부족해서 유지를 못하는 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못하겠는 걸 자꾸 하라고 하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도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중되는 스트레스를 견딜 만한 더 큰 근성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계가 찾아오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해보면 스트레스의 가중에 의해 근성의 한계에 부딪혔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내 근성의 부족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에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것 또는 내가 못하는 것 이걸 정해놓고 살게 되죠. 이게 바로 내 정체성이 됩니다. 난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야. 난 뚱뚱한 사람이야. 혹은 난 술을 잘 먹는 사람이야. 무언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신 있게 해요. 술을 잘 먹는다. 이건 대체 얼마나 잘 먹어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정체성은 정확한 판단 기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걸 수행할 때 거리낌이나 스트레스가 없죠. 이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나는 살을 뺄 거야 보다는 나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장착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습관을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서서히 저는 진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정체성이라는 게 그냥 내가 말로 나 오늘부터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할래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겠죠. 이 책에서 말하길 정체성을 바꾸려면 뇌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행동을 반복해줘야 된다고 해요. 결국 그것이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버피 테스트 챌린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 수행하면 제 자의식은 언젠가 제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장착하게 되겠죠. 그럼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별 스트레스 없이 저는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마법같이 설레는 이야기에 비해서 물론 현실은 굉장히 지옥 같았지만 진짜 한번 변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이 악깨 물고 버텼습니다. 자, 힘내서 한 세트만 더 채우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휴. 이렇게 견딘 지 벌써 2주차가 꽉 채워졌고요. 이제 3주차부터는 5세트도 꽉 채워서 할 예정이고요. 자세도 조금씩은 더 다듬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5세트가 만약에 적응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동작들도 더 추가해 볼 생각입니다. 정말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저보다도 아마 훨씬 나으실 거예요. 저는 진짜 몸이 정말 별로거든요. 여러분보다도 훨씬 별로인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지금 하루하루 변하는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요. 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언젠가는 겉으로 보기에도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면서 용기 얻으시고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자, 이번에도 얼마나 감량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3.3. 와, 그럼 일주일 만에 또 2kg가 빠진 거예요. 지난번에 쟀을 때 105.4kg였거든요. 와, 어떻게 보기에도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좀 들어가 보이죠? 와, 4kg라니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도 꽤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다음 주에도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